도박자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단도박 생활 가족 여러분,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제목처럼 단도박 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했으면 하는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박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 도박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분들께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답답함입니다. 이런 답답함은 도박 중독자보다 가족들에게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도박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발생한 시점부터 어떤 도박자는 도박을 끊을 결심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도박자는 도박을 끊을 마음을 먹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 중독자를 바라보는 옆에 가족들은 이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상담 시간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도박 중독자들은 이렇게 무책임한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못하나요? 가족들은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공감을 못하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도 자신이 도박을 끊을 결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도박을 끊어가는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행동이 부족하고, 그 행동이 도박 치료에 도움이 굉장히 안 되는 행동이라고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더 답답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답답함은 도박 중독자에게도 나타납니다. 도박 중독자는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도박을 끊어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빚을 갚아가는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도박 생각이 나고, 도박을 끊어가면서 뭔가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도박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겠다, 반드시 보상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앞으로 돈 쓰는 습관을 바꿔보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돈 쓰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마음을 먹고도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도박자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노력하려고 하는 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주 나타나다 보면 가족들은 도박 중독자를 비난하게 되고, 이 비난을 받은 도박 중독자는 더더욱 가족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자기 도박 문제를 끊어가는데 굉장히 또 어떤 불안정한 환경을 또 만나게 되어서 도박을 끊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롭게 단도박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내가 뭔가 궁금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데 그러게 하기 어려울 때 심리검사를 활용을 합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도박 중독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논문까지 쓰여진 검사인데요. 바로 TCI라고 하는 기질 및 성격 검사입니다. 제가 검사지를 찾다가 검사지는 못 찾고 매뉴얼만 찾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TCI라고 검사지 명이 있고, 그 다음 밑에 한글로 기질 및 성격 검사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검사인데요. 검사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검사를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은요, 이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서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좀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검사의 이름처럼 기질과 성격적인 측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질이라 하면 사람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특성, 가지고 태어난 특성, 이런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특성은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형성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 검사를 가지고 논문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 논문 제목은요, TCI 반응 양상을 통해 본 남성 병적 도박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가 보이는
기질적인 특성과 성격적인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 기질적인 특성과 성격적인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현재 도박 문제가 어떻게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도박 중독자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게 안 되지?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리고 가족들도 왜 도박 중독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이 검사의 기질적인 특성에는 자극 추구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탐구심이 강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극 추구 안에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충동성, 무절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내가 도박 같은 걸 만났을 때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성격적인 특성에서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성도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책임감과 목적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보면 도박자가 도박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 굉장히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도박을 끊어갈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어렵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검사를 활용해 본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낮은 항목들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그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심리검사를 추천을 잘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박을 끊어간다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나간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거는 부족하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런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도박을 끊어갈 때 내가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바꿔야 나가는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검사는 상담을 받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안 돼서 상담을 받기 어려우신데 이 검사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물론 검사지도 배포를 하고 검사지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또 해석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이 검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블로그에 상담 게시판에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제목처럼 우리가 단도박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